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며 하루하루 통증을 견디고 계십니까? 여러 치료에도 낫지 않는 관절통, 이제 그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병수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았는데 이렇게 아픈 걸까요? 그럴 때 저는 꼭 이렇게 답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3분만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너무 간단해서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은 단 3일 만에 통증이 확연히 줄어드는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확인한 허리와 무릎 관절 통증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세 부위 마사지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모른다면 앞으로도 매일 아침 통증에 눈을 뜨고 약에 의존하는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여러분의 일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통증은 나이 탓이라며 체념하고 계신다면 꼭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통증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 방법을 통해 수많은 환자분들의 삶이 바뀌는 걸 직접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6세 박영자님은 무려 13년간 무릎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 집 주변을 한 바퀴조차 돌기 어려운 상태였죠.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했지만 뚜렷한 개선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박영자님은 제가 알려드린 3부위 마사지법을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하셨고 한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산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운동기구나 거창한 치료 없이 단순히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위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우리 몸에는 혈류를 촉진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중요한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이 부위들을 제대로 자극해주면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효과를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후반부에 정확한 자극 위치와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별다른 도구 없이 단지 손으로 부드럽게 문지르기만 해도 됩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매일 3분의 꾸준함 뿐입니다.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 아니니 누구나 쉽게 집에서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통증에 얽매이지 않는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통증을 줄여줄 핵심 비법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앞허벅지입니다. 여러분,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꼭 그 부위만 치료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통증이 나타나는 곳이 실제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앞 허벅지 근육의 경직은 무릎과 허리 통증에 숨겨진 원인이 되곤 합니다. 67세 박정자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정자 씨는 3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 퇴행성 관절염이라 진단받고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죠. 그러던 중 친척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진료를 하며 전체적인 몸 상태를 살펴본 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만 계속 만져서는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 부위를 풀어줘야 합니다. 특히 저는 앞 허벅지 근육 즉 대퇴사두근을 부드럽게 자극해 보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정자님도 처음에는 고개를 겨우 하셨어요. 허벅지를 문지르면 무릎이 나아진다고요? 그렇지만 방법이 간단하고 부담이 없으니 한번 해보자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저녁에 허벅지 앞쪽을 3부씩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부드럽게 풀어주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무릎을 움직일 때 통증이 덜하다는 걸 스스로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정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무릎이 욱신거렸는데 요즘은 정말 편하게 움직여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정자님처럼 여러분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무릎 통증에서 분명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앞 허벅지에 있는 이 근육이 뭉치게 되면 허리가 과하게 꺾이고 골반은 앞으로 쏠리면서 무릎에도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허리, 골반, 무릎에 연쇄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다행히도 앞 허벅지의 특정 부위를 제대로 풀어주면 이러한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굳어있던 근육이 이완되면서 골반과 무릎의 정렬이 자연스럽게 바로잡히고 허리와 어깨까지도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앞 허벅지가 긴장하면 하체 전체에 부담이 커지면서 허리와 무릎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현장에서도 대퇴사두근의 긴장을 풀어주었을 때 무릎 앞쪽 통증이 감소하고 허리에 가해지는 과부하가 줄어든다는 여러 임상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의자에 앉으세요. 허벅지가 의자에 완전히 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에 허벅지 앞쪽을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무릎 20cm 지점부터 사타구니 방향으로 손가락 끝이나 손바닥 측면을 이용해 부드럽게 두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무릎 위 약 15cm 지점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압력을 가합니다. 이 지점은 대퇴직근이라는 근육의 중간 부분으로 종종 단단한 응어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곳이 바로 발통점입니다. 30초간 지그시 압력을 유지하다가 천천히 풀어주세요. 허벅지 앞쪽을 쭉 펴고 주먹을 쥐어 허벅지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마치 반죽을 밀듯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이 마사지가 효과적인 과학적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대퇴사두근은 무릎 관절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경직되면 무릎 관절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통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허리 통증의 경우 허벅지 근육이 경직되면 골반을 앞으로 당기게 되어 요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방해하고 척추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마사지를 통해 이 근육을 이완시키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염증 물질이 제거됩니다. 또한 마사지 과정에서 엔도르핀이라는 천연 진통 물질도 분비되어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 마사지는 매일 저녁 3분씩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통증이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편안해지고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다면이 마사지를 꼭 해보세요.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발바닥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우리 발바닥에는 신체 각 부위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발바닥의 반사구를 자극함으로써 신체의 해당 부위로 가는 신경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 부분을 자극하면 척추와 허리 부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이는 동양의학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반사법의 원리인데 현대 과학에서도 발바닥의 특정 부위를 자극했을 때 해당 신경 경로를 통해 연결된 신체 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에게 발바닥 마사지를 시행했더니 통증이 크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수술 후 발 마사지를 받은 환자들도 통증이 줄고 진통제 사용량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해주는 것도 한몫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김명숙 씨는 30년 넘게 농사일을 하시면서 심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특히 디스크로 인해 오른쪽 다리까지 저리고 아픈 증상이 있었죠. MRI 검사 결과 수술까지 권유받으셨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김명숙 씨는 지인의 추천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허리를 거의 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에 고개를 숙이고 겨우 발걸음을 옮기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검진 결과를 보고 저는 수술보다는 먼저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보자며 매일 5분씩 발바닥 마사지를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5일 정도 꾸준히 하신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뻣뻣함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2주일이 지나자 통증 강도가 절반 이상 줄었고 한 달 후에는 진통제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지셨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수술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것만으로도 큰 감사함을 느끼고 계세요. 지금은 매일 아침 발바닥 마사지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손이 닿기 어렵다면 침대나 소파에 앉아 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하셔도 좋습니다. 두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세요. 약 1분간 진행하면서 발바닥 근육이 풀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핵심인 허리 반사구에 집중하겠습니다. 발바닥 가운데 약간 발 뒤꿈치 쪽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이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 지점이 바로 척추와 허리에 연결된 반사구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이 부위를 중간 강도로 누른 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30초 정도 마사지합니다. 그 다음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도 30초간 마사지해주세요. 약간의 통증이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지만 참기 힘들 정도로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허리 반사구 주변부도 함께 자극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바닥 안쪽 아치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 방향으로 천천히 누르면서 이동합니다. 이 부위는 허리 주변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 함께 마사지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특히 단단하게 느껴지거나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부분은 체내에 문제가 있는 부위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지점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발가락을 하나씩 잡고 부드럽게 당겼다 놓았다를 5회씩 반복합니다. 이는 발의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돕고 긴장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시침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이 마사지를 시행하시면 더욱 편안한 수면과 함께 통증 완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 포인트 무릎기 오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데 의외로 이 통증의 원인이 오금 부위의 긴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금은 무릎 뒤쪽의 오목한 부분으로 이 부위에는 많은 근육, 힘줄, 신경이 지나가는 중요한 곳입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 중 67세 안종철 씨는 1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와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고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받으셨지만 효과가 일시적이었습니다. 저는 오금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고 매일 저녁으로 5분씩 꾸준히 실천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지만 약 일주일 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에는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절반 정도로 줄었고 한 달이 지나자 무릎을 굽히고 펴는 가동 범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통증이 줄어들 줄 몰랐어요. 안종철 씨는 매일 밤 마사지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특히 안종철 씨의 경우 오금 부위에 긴장이 심했는데 이것이 무릎 관절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오금 마사지를 통해 이 긴장이 풀리면서 무릎 관절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회복되었고 결과적으로 통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오금 마사지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편안한 의자에 앉으세요. 등받이에 등을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곱게 편 상태로 앉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할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오금을 마사지하려면 오른발을 왼쪽 무릎 위에 올리세요. 무릎을 90도 정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 뒤쪽에 오목한 부분이 바로 오금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보면 약간 푹 들어가는 부드러운 조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위에는 햄스트링과 종아리 근육이 만나는 지점으로 많은 혈관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 오금 중앙부에 가볍게 압박을 가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강한 압력을 주지 말고 통증이 없는 수준에서 시작하세요. 엄지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20초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20초간 마사지합니다. 이때 호흡은 깊고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이제 오금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약 2cm 떨어진 부위로 엄지를 옮겨 같은 방식으로 마사지합니다. 오금 안쪽과 바깥쪽 모두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세요. 각 부위별로 20초씩 총 1분 정도 시행합니다. 마사지가 끝난 후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 종아리와 오금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도록 10초간 유지합니다. 이완했다가 다시 10초간 스트레칭 총 3회 반복합니다. 이 마사지가 효과적인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오금 부위에는 신경과 혈관이 집중되어 있어 이 부위의 긴장이 풀리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주변 근육으로 가는 신경신호가 원활해집니다. 특히 오금의 수화은 허리와 연결된 근막사슬의 일부로 이 부위의 긴장이 완화되면 허리까지 연쇄적으로 긴장이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오금 부위에는 중요한 경혈점들이 위치해 있어 동양의학적으로도 이 부위 마사지는 기혈순환을 도와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를 설명하는데 특정 부위의 긴장을 풀면 연관된 다른 부위의 통증도 함께 완화된다는 원리입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꾸준히 하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영상을 따라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평생 통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3가지 핵심 부위를 모두 익히셨습니다. 바로 앞벅지, 발바닥 그리고 무릎귀 오금입니다. 이 3곳을 관리하는 간단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일상 그리고 인생을 정말 눈에 띄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진짜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몇 가지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내용을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2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거나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드러운 압력입니다. 많은 분들, 특히 남성분들은 마사지를 할 때 강한 압력을 가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은 매우 섬세한 구조로 되어 있어 과도한 압력은 오히려 방어 반응을 일으켜 육을 더욱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피부와 근육의 탄력이 감소하므로 더욱 부드러운 터치가 필요합니다. 통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압력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사지는 힘이 아닌 기술입니다. 두 번째, 근육 중심의 마사지입니다. 마사지를 할 때는 뼈나 관절이 아닌 근육과 연조직에 집중해야 합니다. 관절이나 돌출된 뼈 부위를 직접 문지르면 자극이 과도해져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 통증이 있다면 무릎 관절 자체보다는 앞 허벅지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항상 근육이 있는 부드러운 부위를 찾아 마사지하세요. 세 번째, 준비 과정입니다. 차가운 상태에서 갑자기 마사지를 시작하면 근육이 놀라 더욱 긴장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온찜질로 근육을 준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5분간 마사지할 부위를 덮어두거나 따뜻한 샤워 후에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근육이 이완되어 효과가 2배 높아집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놓은 환경에서는 이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네 번째, 호흡법입니다.
마사지 중에는 자연스러운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주실 때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게 되는데 이것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근육 긴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심호흡을 마사지와 함께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이완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편안한 호흡으로 마음도 함께 이완시키세요. 5번째,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오랜 시간 마사지 하는 것보다 매일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30분씩 마사지하면 빨리 나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5분씩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각 부위당 1분 정도, 총 3분의 마사지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자극에 더 잘 반응하므로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마지막 건강 상태 고려입니다. 급성염증이 있거나 최근 6개월 내 수술한 부위, 붓고 열이 있는 관절 부위는 직접적인 마사지를 피하고 주변 근육만 가볍게 풀어주세요. 또한 심한 골다공증, 혈전, 피부 병변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부위는 마사지를 피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 마사지 시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강한 압력을 피하고 피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의 사항을 고려하며 지금까지 배운 3가지 핵심 포인트를 매일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분명 통증 없는 삶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의 반복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사지와 함께 실천하면 효과를 곱절로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소중한 방법들이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5분 정도 가볍게 근육을 풀어주고 여유가 된다면 하루 10분 가량 산책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가볍게 목욕하거나 조격을 해주세요. 몸의 긴장이 풀리고 숙면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식습관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짠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몸 안의 염증을 줄여 관절과 근육,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3가지 습관을 앞서 배운 마사지 방법과 함께 꾸준히 실천하시면 통증에 대한 효과가 몇 배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완화가 아니라 몸의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허리와 무릎 관절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마사지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 허벅지, 발바닥 그리고 무릎 뒤 오금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방법을 배우셨는데요. 이 간단한 방법들이 수많은 환자분들의 만성 통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습니다. 중요한 점은 강한 압력보다는 부드러운 압력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단 3분의 투자로 통증 없는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샤워 후 3분만 투자하여 오늘 배우신 마사지를 실천해보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하셔도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이나 소중한 분들에게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핵심 마사지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